이야기에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쌀쌀해지는 가을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냥 계속 콘서트가 있어서 콘서트 하면서 지내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침을 살짝 하는 거 보니까 감기가 걸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무슨 알러지입니까? 저 자작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자작나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매년 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알러지를 아는 것도 되게 축복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검사를 해봤는데 네. 되게 뭔가 많을 줄 알았는데 예. 그냥 자작나무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복숭아 조금이랑. 저 최근에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왜요? 아니 그 여의도에 맛있는 갈치탕을 제가 먹어서 네. 박민혁 교수님이 네. 그 생선을 좋아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한번 모시고 갔어요. 둘이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 메뉴에 청어구이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갈치탕은 맛있게 드셨는데 네. 집에 가서 청어구이 때문에 알러지가 와가지고 아, 집에 가셔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셨구나. 저는 밥 사드리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알았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아는 만큼 알게 된다고 오늘도 클래식 음악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기가 드는데요. 막히게. 좀 좋은데요? 여하튼 자작나무 알러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거 어떤 곡입니까? 오늘 작곡가는 그 미국 음악사에서 굉장히 크게 한 획을 그은 인물이고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 여성 흑인 작곡가였습니다. 마가렛 본즈의 몽고메리 변주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하. 이 곡을 오늘 주제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이 제가 미국 음악사에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방금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모르고 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많이 소개가 안 된 것 같고 어떤 작품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의 생애는 어땠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몽고메리 변주곡이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흑인 여성 작곡가 마가렛 번즈 언제 태어났습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작곡가이자 또 피아니스트이기도 이야. 합니다. 1913년에 시카고에 있는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이 아버지는 의사이자 작가이자 강연가이자 그리고 흑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활동이 그 당시에 KKK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근본주의자 뭐 이런 단체죠. 그리고 어머니는 교회에서 합창단을 지휘하고 또 반주도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양쪽 부모님으로부터 이 마가렛 본즈의 정체성이 확립이 된 것 같은데 음악가로 활동했던 어머니 그리고 지식인이자 사회 운동을 하셨던 아버지로부터 음악, 사회 정의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열정과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이 본즈 아버지가 흑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였다고 하니 일반 가정은 조금 다른 환경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가 아버지의 아들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저도 해보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집에 진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 일본 순사도 올 것 같고 또 그 당시에 같이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도 올 것 같잖아요. 이 본즈의 집도 좀 비슷했어요. 이 1920, 30년대에 이 본즈의 아버지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또 사회 활동을 하던 분이셨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흑인 예술가들이 자주 방문을 해서 음악 그리고 문학 그리고 정치,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도 했고요. 그래서 이 마가렛 본즈가 그 안에서 자라면서 예술이
그냥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사회 현상에도 기여하고 또 어떤 영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까지 합쳐져서 마가렛 본즈라는 이 작곡가를 규정하고 또 작곡가로서의 작품 활동에도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본즈는 어떤 음악 교육을 받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당시 흑인이 음악학교에 진학한다는 거 정말 상상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또 현대 음악계에도 흑인 음악가가 정말 뭐 메이저 콩쿠르에 입상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이 마가렛 본즈가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에 재능을 많이 보였다고 했는데 8살에 이미 학교에 들어가서 정규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6살에는 작곡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16살에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작곡과 피아노를 이중 전공을 했는데 많은 차별에 직면했죠. 인종차별을 당했군요. 네. 자, 본즈가 겪은 인종차별 어느 정도로 심각했습니까? 일단 학교는 들어갔지만 네. 기숙사에서 지낼 수가 없었다고 해요. 너무하네. 그리고 학교 식당이 흑인 학생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아니 뭐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마가렛 본즈가 그 당시 사회 상황 속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16살의 소녀였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도서관에서 랭스턴 휴즈의 시를 읽었어요. 흑인은 강처럼 오래되었고 깊다라는 시인데요. 네. 이 시가 마가렛 본즈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만남이 이 시와의 만남이 마가렛 본즈와 이 랭스턴 휴즈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40년 동안의 우정을 만들어주는 끈이 됩니다.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까? 도서관에 책은 또 보게 해줬나 봐요. 와, 기숙사도 못 들어오게 하고 식당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정말 그렇죠. 말도 안 돼. 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참, 이렇게 남다른 가정 환경과 인종 차별을 겪어내며 단단한 성인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살이 되어서 이 마가렛 본즈가 피아니스트로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하게 되거든요. 예.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사실 지금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고 역사적인 음반도 많이 남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렛 본즈가 이 역사상 미국의 주요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주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연주회 자체가 시카고에서 당시에 열렸던 만국 박람회의 일환으로 열렸거든요. 그래서 음악 평론가들이 이 마가렛 본즈의 테크닉이나 또 음악적인 능력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도 받았고 또 그 지역에 있던 여성 오케스트라와도 협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흑인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뚫고 협연도 하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되고 그 과정들이 이 마가렛 본즈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인 여성이지만 클래식 음악계의 어떤 중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플로렌스 프라이스라는 작곡가의 한학창의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곡을 시카고에 있었던 그 여성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해가지고 또 굉장히 위대한 그 여성 작곡가 그리고 여성 연주자 그리고 여성 오케스트라의 어떤 순간을 만들어내죠. 어려웠던 순간을 넘고 돌파했기 때문에 더 근사하게 느껴지는데요. 이후 본즈의 음악 활동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음악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으로 이주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그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휴즈와 처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휴즈와 예술적 동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렛 본즈가 휴즈의 시들을 음악으로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휴즈는 마가렛 본즈에게 이 작품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이런 음악적 영감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협업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클래식 음악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흑인으로서 흑인 영가라든지
또 흑인 기독교의 그 복음성가들 그리고 블루스들 이런 것을 클래식 음악에 가지고 와서 클래식 음악의 언어로 승화를 시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남미에서 피아솔라 같은 분들이 탱고 음악 자신의 음악을 이 주류 클래식 음악계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래서 1960년에 개정된 칸타타가 하나 있는데 그 예수 탄생 서사에 대한 어떤 칸타타라고 하면 이제 종교 음악을 얘기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흑인의 위치를 부각시킨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그 당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헌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예술적인 것 그리고 흑인 그리고 신앙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린 이 마가렛 본즈의 상징적인 어떤 헌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 시절에 본즈가 작곡뿐만이 아니라 피아니스트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교육자로도 활동했는데 네드 로렘이라는 또 미국 음악사에 굉장히 중요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브로드웨이의 음악극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뮤지컬이 되겠죠. 그리고 CBS에서 이 마가렛 본즈의 칸타타가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렛 본즈의 음악이 계속 이제 거듭하여 언급 드리는 것처럼 그냥 클래식 음악사에서 어떤 당시 사조나 또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실은 이 음악계에는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뭐 12음 기법, 무조 음악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음악들이 나왔고 음악 실험이 활발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본즈는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재즈, 복음성가 같은 이 자신의 언어, 자신의 공동체의 언어를 심어서 지금 이 현대 시대에는 사실 블루스든 재즈 또는 가스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음악이 되었잖아요. 한국에서도 많이 듣고 또 부르고 있고 연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한참 지난 지금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분인데요. 슈퍼스타입니다. 슈퍼스타. 근데 사실 예. 지금 시카고 심포니랑 협연한 이후로 이제 CBS 방송에서 자신의 작품 초연하고 이런 활동들이 흑인 여성이지만 사실 지금 정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스타의 삶에 이미 진입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엔터테이너인데요. 그렇죠. 와, 모든 걸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음악인 몽고베리 변주곡 언제 어떻게 작곡하게 된 작품입니까? 네, 1963년에 마가렛 본즈가 우리 보컬리스트 중에 유진 브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과 그리고 맨해튼 멜로데어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엘라베마 주에 있는 몽고메리로 투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떠났죠. 근데 이미 이 남부 지역에 투어를 많이 갔었어요. 마가렛 본즈가.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로자 파크스의 체포로 촉발된 이 버스 보이콧의 현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리더십을 굉장히 발휘했던 오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직접 행동을 벌이면서 그 인권 운동을 하고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막 항변하고 이랬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9월 15일에 버밍햄의 16번가 침례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어린 소녀가 목숨을 잃고 이 마가렛 본즈가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폭탄 테러의 현장을 음악으로 기록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몽고베리 변주곡입니다. 그럼 일종의 레퀴엠입니까? 레퀴엠이자 그 당시를 대변하는 어떤 고발이자 이 음악 자체는 굉장히 정경 교수님이 레퀴엠이라는 표현 쓰셨듯이 굉장히 영적인 느낌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흑인 음악을 베이스로 하면서도 침울한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사건을 조망하는 마가렛 본즈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흐의 파리테스처럼 주제를
또 선포하고 변주하는 겁니까? 네, 이게 네. 원래 변주곡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제가 하나 존재하고 1변주, 2변주에서 조금씩 변화를 이렇게 주거든요. 당연히 마가렛 본스도 변주곡이라는 형식을 사용할 때 이 서양 음악의 그런 어떤 형식을 충실하게 갖다가 썼죠. 그런데 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모차르트는 말하자면 반짝반짝 작은 별 변주곡이 있잖아요. 사실 뭐 원 제목은 그것은 아니지만요. 이 흑인 연가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I Want Jesus to Work With Me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 예. 이것을 주제로 제시하고 그리고 7개 자유 변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흐파르티타 예를 드신 것처럼 주제가 하나 나오고 각 변주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작품은 오케스트라로 되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3관 편성이라 하면 굉장히 규모가 사실 크다고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콘트라바순, 하프, 팀파니 그리고 타악이 또 3명 나오고 현악기까지 어휴. 그러니까 대규모 오케스트라입니다. 근데 이 대규모 오케스트라인데 이 음악 속에서 굉장히 기도하는 느낌, 추모하는 느낌, 조용하고 고요한 느낌부터 그리고 행진 속에 있는 발걸음들 그리고 폭탄의 어떤 테러의 비통함 이런 것까지 음악으로 담아낸 굉장히 회화적인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작품 설명을 지금 듣는 과정에서도 4명의 어린 소녀가 지금 폭탄 테러로 죽은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이야기가 지워지지가 않아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요. 이 작품이 몽고메리 그 버스 보이콧 사건부터 시작해서 버밍엄 테러까지 그리고 흑인들의 그 시민권 운동의 그 첫 2장을 음악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베네딕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예. 작품에서는 신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덮인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의 위로를 바라는 걸 수도 있고 또 신의 은총이나 축복을 갈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시대를 향한 이 작곡가의 어떤 위로의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곡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첫 변주 디시전에서는 북소리가 들리고 사실 이 흑인 음악에서 북소리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재즈를 들어도 드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드럼이 항상 일정하게 있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팀파니가 연주하면서 시작을 하고 또 주제를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주가 1955년 12월에 이 로자 파크스가 체포되고 나서 몽고메리의 흑인 시민들이 내린 결단 우리는 버스를 타지 않는다. 네. 지금 생각할 때는 어쩌면 별것이 아닌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을 음악으로 다시 그려냅니다. 그래서 4만 명이 한날 한시에 이 보이콧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발걸음 자체가 역사에 기록되는 변곡점이 되었고요. 그래서 마가렛 본즈는 이것을 음악으로 담고 싶어 했고 그리고 공동체 자체의 울림인 거죠. 4만 명 또는 진짜 전 세계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이 질문, 이 음악 자체가 지금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너라면 그 자리에 서서 무엇을 선택했겠냐라는 마음의 울림을 주는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곡인 제7곡과는 어떤 주제가 담겨 있습니까? 네, 아까 전에 그 신의 은총 그리고 또 시대를 향한 위로라고 말씀을 드린 이 7번째 곡 베네딕션은요. 네.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의 어떤 침묵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들이 굉장히 낮은 음정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것이 침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좀 따뜻한 느낌도 주고 기도 음악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가렛 본즈가 악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이게 폭탄 테러 이후에 이런 메시지를 악보에다가 적은 이 작곡가 그 자신의 공동체에게 이게 쉽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정말 인류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결국 용서를 했군요. 용서가 메시지가 되는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군중들 또는 그 4만 명의 보이콧에 동참했던 흑인 시민들이 함께 손을 하늘로 들고 기도하는 듯한 어떤 이 장면을 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악이 굉장히 소멸되는 듯하면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되게 천천히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청중에게도 이 기도에 동참하는 어떤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축복이자 어떤 치유의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일로 충격을 받고서도 결국 작품은 공동체 의식과 용서로 네. 방향을 가지는 게 아, 이분의 삶의 어떤 궤적을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떤 음악가들도 여러 분들이 계신데 민족을 대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 막 출발하기도 하고 다양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가렛 보운즈 같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감상 또한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안타깝게도 본즈는 이 곡의 연주를 듣지 못했다면서요. 사실 이런 경우가 정말 근데 마가렛 본즈의 시대에는 이런 경우가 사실 조금 적어요. 이거보다 훨씬 전 세대는 왜 저희 코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나서 출판이 되었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본즈가 생전에 이 작품을 듣지 못합니다. 친구 알버트 맥닐이 1967년에 연주했던 기록은 있거든요. 그런데 알려지진 않았고 그리고 2011년에 이 딸이 죽게 되는데 그때 이 악보마저 사라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 악보가 조지타운 대학에 소장이 되어 있고 2020년에 악보가 정식으로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유콘 심포니가 연주했을 때 초연으로 소개가 됐는데 우리는 그보다 앞선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고요. 그래서 반세기 가까이 이것이 잊혀졌었다가 보스턴 심포니에 의해서 다시 연주되고 또 여러 오케스트라들에서 조망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미국 언론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또 심도 있게 분석한 그러니까 클래식 작품을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까지 막 역사적 사건들과 믹스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가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작품들 저는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도 얼마나 훌륭하고 꼭 이 인류사에 남겨야 되는 작품들이 이렇게 유실되고 네. 빛을 발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 마가렛 보운즈의 생애를 오늘 여러분과 나눴지만 그냥 너무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행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이 안 알려진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네. 그리고 작품 자체를 저는 들었을 때 되게 강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우리는 좋은 세대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세대죠. 원하는 시간에 연주할 수 있고 네, 연습할 수 있고 네, 본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게 예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가렛 본즈의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몽고베리 변주곡 중에서 제1곡 디시전과 제7곡 베네딕션을 켈런 그레이가 지휘하는 로얄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마가렛 본즈의 몽고베리 변주곡 중에서 제1곡 디시전과 제7곡 베네딕션을 켈런 그레이가 지휘하는 로얄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렛 본즈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니까 이 클래식 음악사에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절대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사뿐만 아니라 이 역사 전반으로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들려드린 이 몽고메리 변주곡도 그냥 음악이라기보다는 듣는 사람들도 그 현장으로 초대하는 에너지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청중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장의 목격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저희 교만은 오늘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미국인들 보면서 네. 저는 이제 우리 둘 다 군대를 다녀온 또 남자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 휴전 중이고. 네. 그래서 과연 슬픈 노래, 이 한이 있는 노래를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잘 부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슴 속으로 저는 우리가 훨씬 더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 마가렛 본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인종차별과 테러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경험할 수 없죠. 우리가 인종차별을 요즘 어디서 당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테러 물론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만나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폭탄이 터져서 막 소녀가 지금 죽고 이런 테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전 그래서 오늘 내내 좀 반성을 했어요. 아, 내가 속으로 좀 교만했다. 이 슬픈 노래, 가슴 아픈 노래를 우리나라 사람인 이 내가 더 잘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본즈를 오늘 통해서 약간 그래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위로를 해주시는군요. 우리 그 흑인 인권과 관련한 이 한과 네. 우리 한국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사건이 있어서 한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불만이 많습니까? 아니요, 사건을 다 떠나서 네. 항상 좀 이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하여튼 각 문화권에 따라서 이 음악의 성향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EBS FM 정유의 클래식 스튜디오에는 파주 옹담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전교생이 36명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귀한 우리 어린입니다. 웰컴 to EB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왔어요. 잘 견학하고 나중에 멋진 방송인이 이 중에서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1863 쓰시는 분 처음 듣는 음악가와 음악 이야기네요. 중요한 음악가와 의미 있는 작품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홍인유키님, 몽고베리 변주곡 간절함이 묻어있다고 느껴집니다. 멜로디가 라고 보내주셨네요. 현님, 애잔함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MJ 박님, 태양쌤 오늘도 귀한 아티스트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대됩니다. 반디톡이 안 올라가서 여기에 올려요. 감사해요. 이니셜이 박민정 교수님인데요. MJ 박님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댓글 메시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떤 곡 어떤 작곡가입니까? 이제 미주권의 작곡가 들려드렸으니까 네. 유럽권의 작곡가 들려드릴게요. 유럽이라 하면 선택지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특이한 악기의 작품을 들려드리려고 선택했어요. 아, 또 이제 유럽으로 갑니까? 네. 어떻게 유명한 작품입니까? 안 유명한 작품입니까? 저한테는 유명한 작품인데 네.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 미리 제가 공지 드리면 저희가 잘 모르는 곡 확실합니다. 요런 느낌일 때 항상 이랬습니다. 본인한테는 너무나 유명한 곡이지만 우리한테는 유명하지 않은 확률이 높다. 저는 가히 확률로 이렇게 흥미로운 판단합니다. 악기로 대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악기요? 네네. 오, 흥미로운 악기가 나옵니까? 네, 독주 악기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악기요. 그렇습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자, 태영세님 오늘 또 마가렛 본즈와 이 몽고베리 이 곡을 변주곡을 소개해 주셔서 의미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태양샘 보내드리면서 카프스틴의 변주곡 작품으로 40일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